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직접 한번 굴려봤던 버팔로우 스프레드라는 디파이 전략, 이거 관리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시장이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델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을 좀 풀어보려고요. 네, 이게 목표는 시장 가격이 변해도 포지션 가치는 좀 안정적으로 유사 델타 중립 상태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사라고 하는 게 이게 완벽한 중립이 계속 틀어지니까 관리가 필수거든요. 저희가 겪어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리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버팔로우 스프레드 기본 세팅부터 간단히만 짚어볼까요? 저희는 이제 오르카 같은 덱스에 SOLS 올리오시스 풀, 여기다 자산을 넣고요. 네, 넣고 동시에 주피터 같은 데서 그 풀에 있는 롱 포지션 델타만큼 딱 그만큼 SOL 숏을 잡아서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엔 얼추 델타 중립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했냐? 이게 문제인데. 바로 그 부분이죠. 왜 델타 관리가 꼭 필요하냐? 예를 들어 솔라나 가격이 막 움직이면요. 풀 안에 있는 SOL이랑 USDC 비율이 변해요. 아, 그렇죠. 가격 오르면 USDC 많아지고 SOL 줄고. 네, 그러면서 약간 쓴 숏 포지션처럼 되고요. 반대로 가격 내리면 SOL 비중이 커지니까 이것도 술 롱 포지션처럼 되죠. 그럼 처음 맞춘 델타 중립이 깨지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유동성 풀 델타는 이게 비선형적이에요. 가격 변화에 따라서 민감도가 일정하지 않게 변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잡은 숏 포지션 델타는 비교적 일정하단 말이죠. 이 둘 사이의 민감도 차이, 이 비대칭성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델타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다가 해본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직접 유동성 풀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숏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뭐 이 두 개를 섞어서 쓰거나.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풀을 직접 관리하는 걸 좀 더 설명하면요. 만약에 솔라나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설정해둔 가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풀에 뭐 100% 솔라나만 남았다. 네, 그럴 때 있죠. 그러면은 그 풀을 그냥 깨는 거예요. 해체해서 얻은 솔라나를 USDC로 바꾸고 더 낮은 가격대의 새로 풀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전체 포지션에서 솔라나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델타 중립 쪽으로 가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낮은 가격에 솔라나를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영구적 손실, IL이라고 하죠. 그걸 실현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손실 확정이라니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완전히 범위 나가기 전에 미리 조금씩 재조정하면 손실을 줄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중립성을 지킬 거냐, 아니면 이 손실 확정 위험을 안고 갈 거냐,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네요.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숏 포지션 관리로 넘어가는 거죠. 주피터 같은 데서 숏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 풀은 놔두고 숏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가격이 하락해서 풀에 있던 솔라나가 처음 50개에서 75개로 늘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늘어난 25개만큼 숏 포지션을 추가로 잡는 거죠. 그럼 총 숏 포지션이 75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델타 중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풀 건드리는 것보다 간편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이 둘을 섞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조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솔라나 보유량이 75개가 됐을 때 일부 범위 벗어난 풀을 조정해서 보유량을 한 65개 정도로 먼저 줄여요. 네, 풀 조정으로 일단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에서 숏 포지션을 원래 50개였으니까 15개만 더 추가해서 총 65개 숏으로 맞추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도 있었어요. 와, 되게 능동적으로 계속 봐야 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에 맞춰 관리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저희가 최근에 이 숏 포지션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얘기 해야죠. 왜 그랬냐면 솔라나가 그때 하락 추세를 딱 깨고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112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쭉.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때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거시 지표들 그리고 솔라나 자체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 좀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약간 강세 편향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델타 중립만 지키기보다는 어차피 오를 것 같으면 숏 포지션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128달러 부근 그리고 140에서 148달러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숏을 다 청산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델타 관리 기법들은 진짜 도구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쓸지는 결국 시장 상황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표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희 경험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 버팔로 스프레드 같은 델타 중립 전략은 시장 움직임에 맞춰서 풀 범위든 숏 규모든 아니면 둘 다 쓰든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때로는 시장 분석에 따라서 확신이 들면 아예 전략의 기본 방향 자체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트레이드오프 있잖아요. 손실 확정 위험을 감소하고 중립성을 지킬 거냐, 아니면 시장 예측에 따라서 전략을 확 틀어버릴 거냐. 이런 고민은 비단 이 전략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위험과 기회,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험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